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한 미국, 한국, 체계 통합 기술 국산화가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한 미국.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KF-X 핵심 기술은 AESA 레이더, IRST, EOTG PRF 제머 등 4개 부문의 체계 통합 기술이다. KF-X 사업에는 현재 빨간불이 들어와야 있다. 형상 최적화, 첨단 센서, 무장 통합 기술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으며 항전 및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 능력에도 회의적 견해가 적지 않다. 2026년까지 F-16 급상발전 2개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의 항공기 개발 역사와 기술 수준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다. 방위사업청은 미국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마자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체계 통합 기술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했으며, 한국은 현재 기술 자립화를 추구하면서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홍성민 대표는 미국, 유럽이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15에서 20년이 소요된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KF-X 전력과기간 내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AESA 레이더를 포함해 4개 핵심 센서 개발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의 경우 계획된 납품 일정에 맞춰 사양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개발할 수 있는 일정을 넘겼다. KF-X는 2020년대 이후 공군의 주력기로 사용될 기종이다.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 안보에도 구멍이 생긴다. 한국은 FX 사업 당시 록히드 마틴의 F-35A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의 대외군사 판매 중 군사 지원 능력, 정비 물량 확보를 등한시했다. F-35A는 도입비보다 유지 및 정비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데 정비를 해외에 의존하게 됐으며 KF-X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데도 실패했다. 허위 보고 격리 감사 안해. 감사원의 KF-X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 항전 장비와 관련해 2013년 9월 13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방위사업청 A항공기 사업부장과 B절충교역과장은 3사 모두 4대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두 공직자는 임기직 공무원으로 보직 이동 등의 인사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봉 조치를 받았다. FX 사업 당시 한국은 보잉의 F-15SE를 선정하려다가 록히드 마틴의 F-35로 선회했다.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감사원은 특혜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탈락한 보잉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뒷말도 나온다. A항공기 사업부장과 B절충교역과장의 잘못된 보고가 기강 해인지 배후에 특정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실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허위 보고 경위는 감사하지 않은 셈이다. 전작권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려면 공군력이 핵심인데다 위협은 북한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 공식별 구역 진입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을 상대로 위협 비행을 했다.
일본은 F-35 10대를 실전 배치했으며 1차로 42대를 도입한 후 스텔스 전투기를 147대로 늘릴 예정이다. 추가 도입분에는 대형 수송함에 배치할 수직이 착륙형 F-35B도 포함돼 있다. 국군이 F-35E 20대를 추가로 도입해도 중국과 일본의 스텔스기 보유 대수에 크게 못 미친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 질서의 틀이 요동친다. 안보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2. 모든 전투기에 탑재되는 대표적인 미사일 방어 무기. 아무리 육군 화력이 강력하다 해도 제공권을 장악당한다면 공중에서 쏟아지는 폭격을 막아내기 힘듭니다. 걸프전은 제공권 장악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전세계에 각인시키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미국의 공군력을 과소평가하다가 미 공군의 F-15와 F-14 등 강력한 전투기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전에서는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미사일이나 레이더가 없던 시절에는 적이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선회를 하여 무조건 적의 뒤를 잡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뒤를 잡기 위해 빙글빙글 돌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사일과 레이더가 등장하면서 공중전 양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적의 뒤를 잡지 않아도 얼마든지 적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선회로 적을 향해 미사일 발사각을 만들 수만 있다면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의 전투기를 향해 발사되었다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고 해도 미사일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회피기동은 단지 불과 몇 %의 생존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시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사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격입니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내가 먼저 발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미사일 성능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회피 기동만 잘 하면 피할 수 있지만 아무리 회피 기동을 잘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기가 적절한 시간차로 미사일을 연사한다면 회피 기동은 사실상 효과를 보기 힘들며 피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중전에서는 전투기 성능만큼 함께 장착된 미사일 성능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성능 좋은 미사일로 먼저 공격을 했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과 방패처럼 미사일을 막아내는 방패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전투기에 탑재되는 대표적인 미사일 방어 무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 전투기의 레이더의 전파를 수신하여 파일럿에게 자신이 탐지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전자장 레이더 경보 수신기는 필수입니다. RWR이 레이더 전파를 수신하면 해당 전파를 분석하여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느 방향인지 그리고 그 전파가 추정용인지 탐색용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RWR은 정레이더 전파를 그냥 잡음인 줄 알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반대로 더 위험에 빠뜨렸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4차 중동전쟁 당시 F-4 팬텀의 RWR이 이집트군의 대공 미사일 SA-10수의 스트레이트 플러시 파장에 반응하지 않아 격추된 F-4 팬텀 전투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사일 방어 무기는 체프와 플레어가 있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공중에 뿌린 다음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하여 돌아온 방향과 타이밍 등을 가지고 적전투기의 거리나 방향 그리고 속도를 판단하는데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체프입니다. 체프는 공중에 뿌려버리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가늘지만 레이더상에서는 매우 큰 물체로 보입니다. 유도탄 탐지기도 강력한 신호를 발산하는 체프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플레어에 명중하는 미사일. 플레어는 멋진 전투기 사진에 자주 등장합니다. 전투기에서 플레어가 투하되면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합물질이 고온의 열을 내면서 다 들어갑니다. 적외선 유도 미사일은 주변에서 가장 많은 열을 방출하는 물체를 쫓아가는데 플레어는 전투기보다 더 많은 열을 내뿜기 때문에 당연히 적외선 유도 미사일은 플레어를 적의 전투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더파를 교란하는 제밍 장비도 대표적인 미사일 방어 무기입니다. 내장식 제미는 AN/ARQ-165, ASPJ가 대표적으로 한국 공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ASPJ는 장거리에서 적 위협 신호를 포착해 수시로 비교하면서 제밍 형태를 자동으로 바꾸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다수의 위협에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미사일 무기들이 계속 진화하며 강력해져